역시나 안과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안과 의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성모 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죠. 챗 GPT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과 의사로서 챗 GPT의 여러 가지 안과적인 질문들을 입력해보고 챗 GPT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안과 의사로서 제가 챗 GPT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백내장 수술 시에 인공수용체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딥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 공식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된 새로운 공식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인공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용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백내장 수술 시에 사용하는 인공수용체 도수 계산 공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쭉 공식들을 나열을 하는데 일단 SLKT라는 공식, 이 공식은 굉장히 오래된 공식이에요. 가장 역사가 깊은 공식이죠. 백내장 수술 시에 인공수용체 도수를 계산하는 모든 공식의 시초가 되는 공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할러데이 1 공식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할러데이라는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닥터 할러데이가 개발한 공식이에요. 호퍼큐라는 공식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닥터 호퍼라는 안과 의사가 있는데 닥터 호퍼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 호퍼큐 공식 같은 경우는 안축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눈에서 특히나 잘 맞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호퍼큐 공식을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 히기스라는 공식은 닥터 히기스가 만든 공식인데 참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바렛 유니버설 2 공식 같은 경우는 호주의 닥터 바렛이라는 안과 의사가 개발한 공식이에요. 챗 GPT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안과 의사들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최신 공식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올슨 공식도 좋지만 지금 챗 GPT가 케인 공식과 에보 공식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챗 GPT가 좀 설명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인 공식인데, 케인 공식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요,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가 된 공식입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변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딥러닝을 사용한 건 좋은데 이 케인이란 사람이 호주의 젊은 물리학자인데 최근에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지금 대학병원에 수련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업데이트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케인 공식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케인 공식보다는 바렛 공식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게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에보 공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싱가포르에 있는 닥터 려라는 의사가 만든 공식인데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인공수용체 도수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에보 공식도 각막의 비대칭성도 고려를 하면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공식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두 공식 모두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공식이다 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기 전까지는 케인 공식과 에보 공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조금 챗 GPT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백내장 수술 시에 사용하는 최고의 다초점 인공수용체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대표적인 회저량 다초점 인공수용체죠. 그래서 알콘사의 파놉틱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사는 심포니를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존슨앤존슨사의 심포니 같은 경우는 EDOF, 연속 초점의 인공수용체인데 심포니도 좋은 렌즈는 맞아요. FDA 승인을 받은 렌즈도 맞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존슨앤존슨사의 회저령으로서는 시너지, 그리고 굴절형 연속 초점으로서는 퓨어시가 더 최신형 렌즈로서 나왔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리고 독일의 짜이스 회사에서는 라라라는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슈롬과 레이너라는, 여기도 상당히 큰 인공수용체 개발 회사죠. 외국의 유명한 렌즈 회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부족한 점은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아주 최신의 렌즈들을 지금 대답한 건 아니거든요. 알콘사의 BBT라는 렌즈도 빠뜨렸고요. 퓨어시가 EDOF, 즉 연속 초점 렌즈인 건 맞죠. 호야 렌즈 같은 경우는 다초점 인공수용체다, 일반적인 그냥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초점 인공수용체에 대한 정보는 챗 GPT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과적인 질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챗 GPT가 정확하게 맞는 대답을 했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것이 있었어요. 역시나 안과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안과 의사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의료진에게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환과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하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